그리고 이제 라멘 구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까지 해서 끝난 일인데, 오. 저기 서울 시내 오장동에 인쇄골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됐나 보니까 50년이 좀 넘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 건물을 좀 사용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봐달라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이런 모양의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외관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콘크리트 있고 뭐 공장 같이 느껴져 있는데 이게 인쇄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칸막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 있고 천장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작업 스튜디오 겸 전시장 겸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를 가본 건데 그러면은 이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천장 일부를 살짝 뜯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속에서 그 목재 트러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바로 떠오르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라는 어. 단어가 떠올라서 이걸 제거하고 쓴다면은 어떤 미술 작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천장을 뜯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처음 상태고요. 음. 그래서 뭐 사무실 두 칸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쪽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바닥재가 좀 다른 분위기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철골 기둥이 있었어요. 원형 기둥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빔이 지금 빔이 있고요. 여기에 뭔가 가가지고 해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였고, 거기에 이렇게 합판으로 감싸서 칠을 한 그런 상태로 1층 천장이 되어 있어서 2층 바닥 구조죠, 여기가. 음.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본격적으로 뜯었어요. 뜯으니까 천장이 하나가 있고 옛날 천장이 또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걸 뜯으니까 이런 트러스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 구조를 보니까 상태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허역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많이 새서 목재가 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우려를 좀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는 목재가 상해 보이진 않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시멘트가 묻은 자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디선가 사용했던 목재를 다시 뜯어와서 재사용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서 있는 지도 지금 50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에 지은 목재로 또 지었으니까 이 목재는 상당히 오래된 목재죠. 이런 결합 디테일도 괜찮아 보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결합하면서 여기 볼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촉을 박아서 디테일까지 만들어서 쓴 사례여서 뭐 좀 신경 써서 만든 구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촉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 천정도 뭔가 샜다라는 생각 때문에 봤더니 센 게 아니라 이런 유니트별로 딱딱 끊어져서 이게 허연색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올라와 보니까 역시 이거는 옛날에 썼던 다시 뜯어왔던 그런 흔적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내려와서 여기 환풍구가 있는데요. 환풍구 위를 살짝 올려다 봤어요. 올려다 보니까 이런 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슬라브가 아니라 목조네라는 걸 발견했죠. 음. 그래서 여기를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이렇게 그 목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골 빔인 줄 알았더니 뜯어보니까 목재 빔에다가 상을 걸어서 마감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완전히 그 건축주한테는 개 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노출해서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 아, 그런 말씀을 그러네요. 드렸죠. 뜨끈하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세상에, 진짜. 요즘 완전 유행인데요, 이거. 예. 음, 근데 보니까 보가 하나 부러져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요런 그 장선재도 10개 정도, 10개 정도가 부러져 있고, 그다음에 그 이 턱을 한 15mm 턱을 줘서 얘를 얹혔는데 걔가 빠진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위에 사용하는 건 진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도면화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장선 구조하고 빔이 그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지, 그래서 위를 어떤 그런 그 근생을 썼을 때도 문제가 없을지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반 정도, 적재 총 하중의 반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빔은 상당히 약한 편이었고요. 장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내가 서 있고 2층에서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목조는 원래 흔들려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한가 봤더니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기 기둥이 있고 빔이 있고 그 위에 빔이 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선을 걸고 그 위에 플로링을 했는데, 플로링을 나중에 보니까 한 15mm, 18mm 그 정도 플로링으로 보였어요. 음.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핑이 돼 있었습니다. 하중이 컸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콘크리트 그 슬라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런 목조 플로링 위에다가 콘크리트 타핑을 해서 뭐 소음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는데 후에 그런 타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렇게 부러지는 것도 나오고, 그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얘가 워낙 잘 말라서 강성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도 뭐 그 워낙 위 하중이 있으니까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메인 빔 하나가 부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덧댔어요. 장선이 부러지고 그러니까는 이 옆에다 덧댔잖아요. 그러네요. 덧대서 쓴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턱에 얹혀진 게 아니라 뽑혀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음, 그래서 목재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재 상태는 깨끗했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2층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건축주는 이 밑에를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를 그 인쇄소가 다시 두르는 걸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 인쇄소 두르는 인쇄소에서 이거를 천장을 자기네는 이게 아니다, 다시 천장을 치고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천장 치는 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제동을 걸었어요. 그 계약은 돼 있지만은 이 상태로 쓰면은 위에를 쓸 수가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 되기 전까지는 천장을 덮을 수 없겠다, 그런 그 제동을 걸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하겠다고 건축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벽과 바닥에 페인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벽에도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에폭시 마감을 하고 그런 상태여서 보강하려고 가보니까 그런 상태라서 그 에폭시가 굳길 기다렸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라, 그 입주 시기를 늦추더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었고요. 근데 뭐 다른 입주 기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자기네는 꼭 들어와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그 구조 정리를 하고 보강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시공도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실측을 해서 그 바닥의 상태의 구조 도면을 작성을 했고요. 이걸 놓고서 저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 옛날에는 그 우드웍스 프로그램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가 바뀌면서 이제 우드웍스 프로그램 못 써가지고 데모 버전으로 살짝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사무실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같이 너무 급해서 만날 수도 없어서 도면 보내드리고 전화상으로 같이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어떡할까 저떡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방향이 모아진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기둥은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가는 기둥은 여기 쇠 기둥이 있지만은 요 사이에다가 전부 H빔으로 보강을 하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H빔으로 보강하기에는 너무 와드드하니까 이걸 뭐 탄소섬유로 보강하느냐 뭐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이거 레트로 부분 아니냐 다른 걸로 하면 너무 보기 흉하니까 그냥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이렇게 H빔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탄 빔에서는 이렇게 철물로 잡아서 와이어로 당기는 디테일을 써서 일부러 한 듯이 그렇게 보여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인테리어 효과를 주자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를 받았고요. 스케치만 해주세요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구조 도면을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 평면도에서 H빔 여기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는 이쪽에 H빔 지나가면은 이쪽에서는 그 와이어로 당겨서 받치는 그런 디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원래 기둥이 하나 서 있고요. 양쪽에 대서 이렇게 디귿자로 H빔을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보는 여기 와이어를 걸어서 가운데를 받치는 디테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천장이 낮아질까봐 이걸 좀 낮추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만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구조적인 힘이 별로 안 나와서 결국엔 서로 타협을 본 게 17도로 와이어를 만들자. 그러면서 그래야지 여기 최소한의 높이가 확보된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건축주한테 제안을 했고 건축주도 동의를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론을 내고 바로 준비를 했어요. 그 와이어 부분은 이런 디테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장선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요. 장선 보강을 이게 원래 450 간격으로 목재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역시 너무 약한 상태라서 다시 2x6로 하나씩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 모양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구조 보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인쇄소는 천장 덮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조 보강만 했고 덮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카페로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 천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너무 거칠어 보이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급하게 그냥 되는 만큼만 보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50 사이에다가 이제 장선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선을 걸 때 이 빔에다 걸어야 되니까 제대로 걸기 위해서는 행어를 써서
장선을 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색깔도 안 맞죠. 색깔도 안 맞는 상태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색깔을 맞추거나 하면 되는데, 장선을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 행어를 해서 장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삐걱대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뭐 글로 듬뿍듬뿍 칠하면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원래 저희가 주려고 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면서 생각든 게, 별동부대가 특공대처럼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골 목구조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선 보강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얘가 중간에 부러졌기 때문에, 요거부터 봐야겠네. 여기는 그 장선이 부러졌기 때문에 양쪽에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졌어요. 그래서 양쪽에 받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받쳐서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좀 볼품이 많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천장을 뜯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구조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네요, 정말. 예. 네. 그래서 그 브레이스를 걸기 위한 철물을 하나 샘플을 제작을 우선 했어요. 급해서 그냥 먼저 제작하는 거 제가 들고 와서 현장에서 맞춰보고, 되겠다 싶어서 그냥 철물을 제작을 하라고 연락을 줘서 이렇게 철물들을 다 제작을 하게 됐고요. 입고된 상태에서 한 팀은, 원래 철골 하는 팀은 이 철골을 이제 보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철골 보강을 해 나가면서 가접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팀은 목수팀이 와서 이 빔에 철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동시에 이틀간 그 현장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철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운데 철물을 또 박아야 돼서요. 가운데 철물을 목수팀이 박고 나가면은 이 철팀이 이 길이를 절단하고 가공을 해서 이제 끼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봉 길이를 맞추고 텀버클로 조여가지고 텐션을 주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나란히 줄 서서 가듯이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걸로 당겨서 이제 텐션을 가해서 이게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케치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공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정했어요. 정해서 진행을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러진 빔이 있었잖아요. 빔은 철판을 6T 철판을 D자로 접어서 여기에다 끼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위로 올리고 있고요. 올려서 지금 거기에 용접을 해서 지금 여기에도 와이어를 같이 걸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가접된 용접들 부위들을 전부 용접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네, 이 정도까지 어제 밤까지 작업을 하고, 이게 어제 밤까지. 네, 어제 저녁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의 며칠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해버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입주자가 들어와서 천장 마감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잘 찍었으면 좋았는데 조명 조건이 안 돼서 좀 어둡게 찍혔습니다. 이제 이게 다 또 가려지네요, 천장이. 예, 일단 가려졌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장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멋있네요.
그래서 이거 딱 그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건축주께 카톡을 날렸는데 음. 이제는 2층에서 파티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날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세상에.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 좀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정말 김갑봉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